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머니라이언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머니라이언은 퓨전 애퀴지션, 티커네임 FUSE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머니라이언의 주식을 사고 싶으시다면은 티커네임 퓨즈라는 주식을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 상장이 될 때 퓨즈의 주식이 머니라이언의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2021년 12월 25일 날이 합병의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머니라이언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은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머니라이언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머니라이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은 인스타캐시, 인베스팅, 롤머니, 크레딧 빌더 플러스가 있고요.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제품은 Pay Over Time, Secure Card, 크립토 플랫폼으로 전부 2021년에 출시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타캐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스타캐시의 경우는 $250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서비스로 혹시 예상 못했던 현금 지출이 있고 빨리 해결을 해야 할 때를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까지 빌리는 데 있어서 무이자고요. 신용도를 체크하지 않으며 요청하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베스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도와주고요. 자동으로 투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롤머니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롤머니는 머니라이언이 밀고 있는 앱으로 롤머니 SM 계좌를 갖고 있다면 월급을 이틀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빌릴 수도 모을 수도 투자할 수도 있고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머니라이언 데빗 마스터카드를 갖고 있으면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따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빌더 플러스입니다. 크레딧 빌더 플러스는 신용이 없는 고객들 또는 신용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일반 금융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달 안에 평균적으로 60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레딧 빌더를 통해서 $100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꾸준히 고객의 신용도를 체크해준다고 하니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는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머니라이언이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입니다. Pay Over Tim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할부의 개념을 조금 더 나눈 개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Secure Credit Card의 경우는 고객으로 하여금 $250에서 $10,000 자산만큼의 보증을 잡게 하고요. 그만큼의 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고요. 크립토 플랫폼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이용한 P2P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니라이언이 어떤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지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매출액은 $40밀리언 이고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의 매출액은 $102밀리언을 낼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77%의 속도로 $424밀리언의 매출액까지 성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contribution profit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contribution profit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인 cost of the sales를 차감한 수치로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gross prof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비용을 뺀 것이 이 contribution profit이고요. 2019년에는 2밀리언 달러, 2020년 말 기준으로 65밀리언 달러이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4%의 속도와 함께 2023년에는 332밀리언 달러의 contribution profit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 마진은 이러한 contribution profit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으로 제가 영상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gross 마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마진이 높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원가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tribution profit을 거둬서 처음에는 마진율이 4%밖에 안 되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매출액 102밀리언 달러 대비 65밀리언 달러의 contribution profit을 거둬서 63%의 마진을 기록했고요. 참고로 102밀리언 달러와 65밀리언 달러를 나누면 됩니다. 2023년에는 78%까지의 마진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이미 50% 이상도 좋은 마진이지만 만약에 예측한 대로 마진을 78%까지 거둘 수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점점 기업의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서 원가 비용이 절감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net income인 순수익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에서 cost of the sales를 빼서 contribution profit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영업비용인 operating expenses를 뺀 다음에 interest나 tax 이런 부분을 더하고 빼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net income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최종적으로 흑자냐 적자냐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각각 92밀리언 달러와 26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액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77%의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적자의 폭 또한 점점 줄어들어 2023년부터 첫 흑자를 낼 전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SoFi 그리고 PaySafe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분석을 했는데 SoFi의 경우는 2021년부터 흑자를 낼 예정이고요. PaySafe의 경우는 2018년부터 이미 흑자를 내온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게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머니라인이 매출은 잘 내고 있지만 지금은 적자이고 2023년쯤 돼서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니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부채와 현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오버뷰입니다. 스펙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스펙의 첫 기준가는 $10이고요. 스펙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머니라이언은 우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주식을 발행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머니라이언의 경우는 2억 8,800만 개의 주식을 발행하게 되었고요. 발행된 주식 횟수 곱하기 $10를 하면은 머니라이언의 자본가치가 2.8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머니라이언이 이 2억 8,800만 개의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볼 것인데요. 여기 Fusion Shares Issued to Seller를 보시면은 2,200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의 머니라이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임직원들의 지분이며 이 부분이 전체 머니라이언 가치에서 여기 7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Fusion Cash in Trust로 350밀리언 달러를 현금으로 머니라이언은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돈은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현금을 조달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행한 주식의 양은 당연히 3,500만 주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10를 곱하여 350밀리언 달러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파이 파이낸싱을 통해서 머니라이언은 추가로 250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관 및 단체들에게 투자를 받는 대가로 250밀리언 달러에 상응하는 주식의 양을 머니라이언이 주었고요. 그 양은 전체에서 9% 정도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은 파운더 쉐어로 퓨즈라는 회사와 머니라이언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퓨즈가 88밀리언 달러의 어치를 투자함으로써 받아가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머니라이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금을 각각 350밀리언 달러 그리고 250밀리언 달러를 투자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600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러한 합병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45밀리언 달러를 차감하고요. 기존의 부채인 29밀리언 달러를 차감하면은
이렇게 526밀리언 달러라는 현금이 남게 됩니다. 즉, 이 기업은 퓨즈와 합병을 통해서 526밀리언 달러라는 현금을 갖게 되고요. 부채는 전혀 없기에 오늘날 기준으로 아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라이언이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이 차트에 의하면은 약 1억 명 정도가 미국의 중산층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코 지수 600에서 700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코는 신용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300에서 560 사이는 very bad이고요. 560에서 650은 bad, 650에서 700은 fair로 적절하다는 뜻이며 700에서 750은 good이고 750 이상은 excellent의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용도가 페어인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빨리 돈을 빌려주는 인스타캐시가 있고요. 투자를 하여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investing, 월급을 이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roll money, 그리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레딧 빌더 플러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요에 걸맞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0조 원 정도를 소비하며 42조 원을 저축을 하고요. 10조를 투자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로 소비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머니라이언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전부 해결할 수가 있기에 머니라이언이 갖고 있는 매출액 시장 규모는 250조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화답이라도 하듯 머니라이언의 고객 숫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머니라이언은 89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020년 1분기 기준으로의 고객의 숫자가 98만 명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113%라는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0년 4분기에는 143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2020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46%의 상승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을 보유하기까지 겨우 11밀리언 달러 정도의 마케팅 비용밖에 들지 않았고요. 이것은 2020년 매출액의 10%밖에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머니라이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미래의 머니라이언이 페이오버 참이라던가 시큐어 크레딧 카드 그리고 크립토 플랫폼을 2021년에 런칭함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퓨전 애퀴지션이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할 예정에 있는 머니라이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스퀘어나 소파이와 같은 핀테크 회사로 중산층을 타겟하여 머니롤이라는 앱을 통해서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이며 2023년쯤 돼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재무 상태를 봤을 때 파이브 인베스터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받은 현금을 통해서 부채를 이미 다 갚았고요. 526밀리언 달러라는 충분한 현금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합병이라는 것을 통해 산출된 주주 비율을 봤을 때 머니라이언의 경우는 12%밖에 되지 않아 몇몇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망을 자내기도 했습니다만 소파의 경우는 9.3%이고 이 부분 또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을 때 스펙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받느냐는 특정한 회사를 합병하는 스펙 회사의 주체 그리고 합병의 대상인 회사의 펀더멘탈과 미래 전망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1.59달러라는 주가 상태를 봤을 때 RSI는 50 이하인 48.18이고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31.75라서 주가는 이미 충분히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머니라이언이 불리시하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